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저격수다의 진행을 맡은 여명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나강호 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이고 자유경제업 인턴을 하고 있는 나광호라고 합니다. 이제 처음 참여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뉴페이스니까 활력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해요. 오히려 말씀. 네,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진행 방식을 각자 뭐 관심 있는 사회 정치 이슈를 가져와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것보단 조금 더 우리가 뭔가 진정성을 담기 위해 한 주간 뭐 대학생으로서 뭐 청년으로서 나를 가장 열받게 했던 소식을 가져와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먼저 저부터 얘기를 할게요. 너무 화나는 일이 있었어서 네. 제가 한국대학생 포럼 대표 임기가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집회에 참석해서 연대 발언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바로 그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서 묻지마 살인사건을 뭐 여혐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혐 대 남혐의 분위기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남녀 화합을 해야 될 때지 이렇게 남녀가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집회예요. 네. 양성 방송 평등 봤습니다. 연대에서 하고 있는 한 집회인데 전 거기서 모두 발언을 맡았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발언하고 있는 앞으로 한 6명, 7명 되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쭉 피켓을 들고 쓰더라고요. 속으로 동원 잘 됐는데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근데 나 키 작은 거 알면서 왜 하필 나 말할 때 앞에 쓴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성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 기자회견 하고 있는데 왜 앞에 쓰냐고. 알고 보니까 집회를 방해하러 온 친구들이더라고요. 야, 행동력으로. 그래서 제가 말을 끝낼 무렵 반쯤 하고 있을 때 자리에 앉아가지고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뭐 소속은 따로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좀 말하자면 긴데 제가 창창 말해줄게요. 되게 창창. 흥미로운 얘기예요. 네. 공유해주세요. 했는데 끝나고 제 발언이 끝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연결할수록 강해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때까지도 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많이 들어본 거인데? 좀 더 웃기려고 저러는 건가? 그랬는데 좌파 단체에서 온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성평등연대 대표가 성명서를 읽고 끝냈는데 그 앞에서 계속 또 이거 끝나자마자 우리는 연결할수록 강해진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저희는 항상 기자회견마다 성명이 끝나면은 퍼포먼스를 간략하게 하잖아요. 뭐 상황극을 한다든가 네. 상황극을 할 차례가 됐는데 앞에 서가지고 안 비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백한 집회 방해죄거든요. 꽤 형사적으로 처벌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막 우리가 따지니까 우리는 관할 종로구청에서 허락을 받았다고 이건 집회 방해죄가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가방에 노란색 리본, 세월호 리본 달려있는 건 뭐 그게 그렇다 쳐 라고 했는데 그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배지가 있어요. 무지개 색깔로 있는 노동당 써있고. 성정치위원회요? 그게 뭐예요? 성정치위원회? 그러니까 아마 노동당 내에서 무슨 위원회 위원회 중에 성정치위원회가 있나 봐요. 뭐 하는 데지? 근데 저는 여성부 같은 스멜. 제가 알기로는 노동당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집회하면은 대한민국을 남조선, 북한을 북조선이라고 지칭하는 쪽으로 알고 있어요. 저번 주에도 다뤘었는데 실제로 워마드와 메갈리아 계열이 연령 활동 계열이 노동당에도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이게 북한의 내재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무슨 남조선 북조선이야. 근데 북한에서 북한 여성의 인권이 되게 최하위 수준인데 네, 최하위죠. 그분들이 성정치위원회를 만든 것도 의아하지만 거기서 피켓을 들고 막 우리는 연결할수록 강하다 이것도 웃긴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놀랄만한 사실은 자꾸 막 시비를 거니까 여기 이 양성평등연대 대표님이 그럼 나와서 나랑 말을 해보자, 대화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민들도 의아하니까 자신 있으면 말하라고 해서 결국 나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모두 발언이랑 양성연대 대표님이 한 발언이랑 약간 상반될 정도로 양성연대 대표님이 남녀 화합을 되게 강조하고 여성 혐오가 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되게
중도적으로 말을 잘 하셨어요. 네. 근데 똑같은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또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해가지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제 대표님 웃기니까 내가 한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오셨냐고 하니까 좀 논리에서 밀리니까 바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당신들이 뭐 여혐을 조장하는 그런 집회를 열고 있지 않느냐고 막 그렇게 흥분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역시 제2의 성재기님으로 네. 불리는 그러면서 계속 집회 대표님이. 방해를 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너네가 집회 방해를 한 것처럼 우리도 당신들 집회하는 데 가서 방해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상관없대요. 좋대요? 근데 이미 저 시민들 중에는 이 포스터를 보고 네. 좀 여성분들이 막 시종일관 비웃으면서 막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영상을 남기고 아마 같은 쪽이든지 뭐 워마드, 메갈리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모여있는 시민들 앞에서 또 기자회견을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귀엽다. 자제력을 아, 잃고 이 양성평등연대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피켓을 드니까 그렇게 이동하는 와중에 이 양성평등연대 분이 여기 그 방해하러 오신 분이랑 약간 스친 거예요. 근데 바로 쓰러지더라고요. 할리우드 액션. 진짜? 야. 야. 와. 바로 훈련 받았나봐요. 기절을 하더라고요. 기절까지? 네. 챔스 보셨어요? 기절 연기. 태태가 그러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대박. 그래서 기절하고 여기서도 질 수 없으니까 그 양성평등연대 국장님들이 같이 뭐 부딪혔으니까 똑같이 쓰러졌는데 아무튼 대박이다. 전 너무 소름 끼쳤던 게 그러니까 좌파 집회에서 나쁜 것만 보고 배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뭐 젊은 사람이 강남기 노인이라든지 대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개연성이라도 있었지 이거는 어느 개연성도 없이 시민들도 지켜보던 어르신들이나 시민들도 저거는 너무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라면서 계속 말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경찰 오고 119 오고 119 와서 119가 그분을 왔어요? 실어 갔어요. 일어나질 않은 119가 와야죠. 근데 쓰러져 거기에 있으니까. 어머. 한겨레에서 취재를 왔거든요. 야, 취재 역시, 왔는데 역시. 역시 타이밍 좋다. 거기에 온 분들은 집회를 방해하러 온 분들은 7명이었어요. 근데 기사 난 걸 보니까 뭐 40여 그냥 명이. 선의의 취지를 가진 선량한 시민 20명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런 취지를 했는데 양성평등연대에서 무시했다. 그러던 와중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너무 선량한 시민 한 신기해. 명은 신기해. 실려가서 뇌진탕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야, 야, 뇌진탕까지 이미 각본이 신기해. 딱딱딱 짜여 있었던 거 완전 진짜 같네요. 조직적인데 엄청 체계적이고. 그리고 더 놀랐던 거는 막 어눌한 말투로 저한테 네. 인터뷰를 하러 온 분이 있었어요. 네. 자기는 뭐 대만에서 왔다고 하면서 유학생인데 아까 말한 그 발언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유학생이라고 하니까 되게 말을 잘 해드렸죠. 근데 같이 그 워마드에서 나온 걸로 추정되는 그분들이랑 합류를 하더라고요. 첩자였네. 제가 그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것도 연기죠. 짱이다. 그날 그냥 한겨레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한번 같이 간 국장한테 알아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우선 그 성정치위원회 배지를 알아냈고 네. 그리고 청년 좌파에서 나온 분들이더라고요. 청년 좌파에 무슨 뭐 직책을 달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네. 정말 능동적으로 방해를 한 건데 한겨레라는 지면 신문을 내는 우리나라의 인류 그런 언론사에서 똑같이 거기 편승해가지고 아마 알았을 거예요. 미리 다 사전에 미리 다 사전에 연락을 했지. 했었겠죠. 수까지 20명으로 불려주고 선량한 시민? 그런 선량한 식으로 모습. 냈다는 사실이 한결에 역시 한결입니다. 한결에서 오더를 썼을 것 같은데 아. 그까지 드는 그런 이제 아, 딱딱 뒤에서? 시나리오를 짜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워마드나 메갈에서 왔다고 추정했던 그 여성분들은 알바노조 알바노조. 분들이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즉흥적으로 부딪히는 경우는 있어도 네. 이렇게 와서 게다가 부딪힐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바로 막 쓰러지는 게 와. 그냥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로 눈을 감고 잠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노수까지. 이거 어디서 배워오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그 백남기 노인같이 그런 전수를 해주는 분들에게 그런 걸 보면서 못된 것만 배운 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못된 인간들이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정말 화가 났던 게 네. 자기들이 여성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러 나왔으면서 여성인 제가 아니 왜 집회 방해를 하시냐고 따지니까
아주 사람들만 조금밖에 없었으면 칠구 같은 눈빛 알잖아요. 그런 위협적인 눈빛으로 이 막 사륜한 돼가지고 살을 심장이가 더 많은 그런 눈빛을 따지길래 옆에 있던 시민 한 분이 아니 지금 여혐에 맞서자면서 왜 이 여성분한테는 이렇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냐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랑 그건 다르죠 라고 해서 빽! 네. 저야말로 그분들한테 느낀 느낌이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시선 강간을 당한 느낌일 정도로 모욕적이고 되게 화가 났었어요. 그분의 눈빛이 어머. 정말 시선 폭력이죠, 무조건. 그러니까 그분이 네. 남자였어요? 네 남자들밖에 안 왔었어요. 아. 아무튼 이게 한 주간 저를 어마어마한 화나게 했던 경험이었다. 어마어마한 얘기라면. 경험이. 제가 생각한 게 이건 좀 이런 말도 모르겠는데 내가 빨리 성공을 해야 그런 것들 상대 안 할 텐데 근데 내가 말살을 언제까지 바닥에서 맞아, 말로만 들어도 이렇게 길바닥에서 부들부들한데. 언제 맞을지 모르면서 아, 밤길 조심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명희 씨 안 다쳐서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그거랑 다르죠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니까. 흔한 내로남불과 빽을 이제 네. 잘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종택 씨는 어떤 소식을 저는 이게 한 주간 이슈를 다뤄봤던 구의역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이죠? 어, 3일 전이었죠? 목소리에 힘이 그- 들어가고. 지금 날짜가 제가 헷갈리는 죄송합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네네네. 어쨌든 근데 저는 구의역 개인적으로 구의역이 통학길이에요. 아. 1112번을 타서 구의역에서 내리고 그다음 그걸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통학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9-4 승강장은 저는 굉장히 많이 가본 곳입니다. 그게 네. 환승통로군요, 거기. 네, 사건 환승통로입니다. 장소예요? 사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언론에서 보실 수 있듯이 그 한마디로 홀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살 외주업체 청년이 지하 전동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인데요. 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정거장 사이드 가면은 선로 작업 시 무조건 2인 1조 이게 써져 있어요. 매뉴얼이 써 네, 있는데. 매뉴얼이 써져 있어요. 근데 이 매뉴얼을 무시하고 스크린도어 정비 혹은 작업을 하다가 그만 사고로 죽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치인 거죠. 네. 작업을 하고 있다가. 전동차 치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참 아쉬운 게, 참 이렇게 아쉽다는 게 안타까운 게, 19살이라는 게, 아, 네. 한참 꿈 많을 나이인데. 한창 꿈도 많은 나이고, 그렇긴 하고, 또,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잖아요. 정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친구잖아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그냥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로 자신의 재능도 피우지 못하고, 너무 허망하게 네, 그런 그것도 사고를 당한 거죠. 이거는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일 자체 되게 훌륭한 일, 우리에게 꼭 고마운 일들인데 그런 고마운 일들 하는 친구들이 이런 안전 위험에 노출돼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2인 1조로 네. 보내는 거는 어디 책임인 거예요? 그 지금 전체적인 책임은 서울 메트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 메트로에서 고용한 외주업체고, 근데 주목해야 될 점은 이 같은 외주업체 사망자가 두 번째로 나왔어요. 네. 첫 번째 사망자는 예전에 강남역에서 일어났고요. 그때 사건도 2인 1조로 운영하지 않은, 그때도 혼자였죠. 근데 그때는 혼자였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또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좀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게 2인 1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2인 1조가 대부분 현장에 가면은 다 2인 1조예요. 네. 선반 작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선반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있는데 그걸 하더라도 2인 1조. 왜냐면 빨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이게 혼자 있으면 절대 할 수 없으니까 이 매니저나 음. 아니면은 그 다른 조원이 작업을 지켜보게 돼 있어. 이게 규정입니다. 이게 기본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서울 메트로가 고용을 하지만 막 뭐 임금을 주지 않았다던가 그래가지고 한 명을 보낼 수밖에 없던 건가요? 그 외주 업체에서? 현재는 지금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없지만, 근데 정황상으로 봤었을 때는 혹시 100% 예산이나 두 명을 고용할 것이 안 되니까 보냈거나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러면 그 그래서. 역의 모든 고장이나 이런 거는 그 한 명이 고쳤던 거예요? 그거는 지금 확실하지 않지만 그 고장이라는 게 기계를 사면은 예쁘게 이런 시설물들은 고장뿐만 아니라 정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아닙니다. 영어 들을 수 어쨌든 있었는데. 근데 이 규정이 어쨌든 두 명이 가야 된다는 거죠. 선로 작업위에서는 두 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외주 업체 그 직원 숫자가 있고 서울시 전체 이제
지하철역 숫자가 있어요. 네. 비율이 1대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인 1조로 보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비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2명씩 다 보내면 반밖에 못 가니까 그래서 1명씩 보내는 경우도 많았고 네. 또 고용을 해야죠. 그럼. 근데 이게 또 스크린도어가 고용은 매일 이제 예산 문제가 이제 그래도 근데 이게 사람 시스템의 목숨이 문제를 할 수 있는 나가니까. 게 그 꼭 매일 정비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일단 우리 스크린도 수록이 다 이렇게 스케줄로가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2명만 가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나. 근데 서울 메트로는 이 전에도 이런 같은 사고가 있었음에도 오늘도 그러니까 현재도 똑같이.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고 이걸 아예 수정하지 않았다는 사후 거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사후 관리도 안 했고 그 책임을 아무도 지고 있지 않다. 서울 메트로가 서울시 거죠. 서울시 거죠. 그럼요. 아니 근데 저는 네, 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네, 서울시가 지금 뭐 박원순 시장님이 저 언뜻 떠오르는 기억이 세월호 저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우려면은 나를 밟고 가라 라는 말 할 정도로 세월호 사건 그 안전사고 문제에는 되게 신경을 쓰시는 분이 네.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일어나는 것도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네. 두 번이나 일어났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죠. 또 주목하셔야 될 게 그 저번에 상황심리역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아, 전동차 맞아요. 충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는데. 없었죠. 네. 근데 그때 박원순 시장이 방문을 해서 딱 라이트 켜고 아 이런 사고는 있으면 안 된다. 모든 아시죠? 레파토리가 있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안전정 현장에서 문제. 아무런 그런 지시나 이런 책임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번 거에 대해서 뭐 발언하신 거 있어요? 이제야 이제 외주업체에 대해 신경을 쓰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서울 메트로가 그 같은 노선인 2호선이 강남역과 그다음에 구역 상황심역에서 상황심역. 최근 1, 2년 동안 3번이나 대형 사고가 났다는 점이 엄청 큰 문제입니다. 이게 똑같은 죽음인데 네. 어떤 죽음은 이용 가치가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이슈가 네. 되지만 어떤 죽음은 그런 이용 가치도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뭐 그런 뭔가 그런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만약에 한 번 일어났을 때 이번 구의역 사건처럼 크게 됐으면 아마 신경 썼을걸요? 신경 안 맞아, 쓴 거 맞아. 아니에요. 안 쓴 거죠. 안쓴 거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순적인 점, 그러니까 같은 대학생으로 이 저랑 나이 차이가 별 2살밖에 안 나는 친구인데 참 문제점이 왜 이 문제 해결이 관심과 비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건데. 사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등병도 혼자는 안 보내거든요. 네. 어디 보낼 때 특히 뭐 아, 총알 관리나 좀 뭔가 좀 안 일이 터질 것 위험할 수 같으면 있는 이등병 둘을 보내면 보내고 병장이 같이 가면 같이 가지 이등병 혼자 보내는 일은 없어요. 그랬다 자살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 정치인분들이 군대를 잘 안 갔다 오셔서 그런가 그 군인이 갖고 있는 뭐야? 기본 매뉴얼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네. 같아서 박원순 아들께서 군대를 아직 안 가셔가지고 네. 군대 얘기 들을 그게 없으셨나 봐요. 그러네 아들 경험담을 못 네. 들어서 그럴 수 본인은 있어요. 갔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오셨겠죠? 아니요 3대가 안 갔어. 3대가 안 가잖아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그래서 제가 얘기 다 꺼낸 거예요. 군대를 안 가신 분들. 안 가거나 아니면은 면제. 면제거나 네. 공익이거나 친해 어떻게 가문이죠. 그렇게 되셨지? 3대가? 그래서 모르시는구나. 네. 아유. 아버지도 안 갔으니 알 리가 없죠. 근데 저는 더민주에서 이번에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날 한 게 진도 팽목항 방문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전면에 건 것 중에 하나가 네. 세월호 특별법이더라고요. 네. 근데 세월호의 문제가 뭡니까? 안전사고고. 그렇죠. 근데 세월호 이후에도 계속 교통사고는 원래 비율대로 드러나고 교통사고. 되고 있고 그렇게 분노를 하고 뭐 진상 요구하는 분들도 안전벨트 제대로 착용하는 분들 그 전보다 더 잘 착용하는 분들 네. 없을걸요? 그러니까 그런 대형 참사조차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원래 것과 멀어져 있으니 이게 우리가 정말 선진국답게 안전사고 일어났으면 다시는 이게 안 일어나게 뭔가 재발을 막고 그런 거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건데 그치. 계속 그렇게 구호만 외치고 있으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이렇게 묻혀지니까 사실 똑같은 사고잖아요. 그 정치적인 걸 항상 그렇게 들이대가지고 차이를 만들어내야 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죠. 이제. 제가 딱 생각나는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어디서 읽은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무엇인가 설명해 준 그런 거였어요. 뭐 둘 다 사회 변혁을 건강한 사회 변혁을 요구하겠지만
근데 거기서 인상 깊었던 문구가 진보 보수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많이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진보가 생각하는 진보적인 방법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진보가. 진보가 원하는 변화에 이런 변화에 의심을 품는 효과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과격한 네. 원칙 같은. 네, 뭐 저희가 방송 성향도 있긴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근데 진짜 이런 걸 사건을 구기학 사건을 봤을 때 생각 드는 게 이 사람들은 과연 변화를 이끌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봐야죠, 진짜. 지켜본 게 아니라 당장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나 세월호 특종을 보더라도 공대 나온 사람 딱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도 화공과 나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세월호 얘기하니까 네.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TV를 이렇게 보는데 다시 보기를 봤어요. 네, 근데 요즘에 월화 드라마 중에 1위 하는 게 조드로라는 동네 변호사 네, 조드로 동네 변호사. 드라마가 있거든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요? 아, 네이버에 되게 계속 순위 올라오고 네. 인기 있는 드라마라고 알고 있고 박신양 씨가 다시 막 제2 전성기를 맞을 정도로 맞아요. 네, 열연하고 맞아요. 있는 드라마로 알고 있죠. 아직 TV를 안 봐서 저 개인적으로. 근데 전 강소라 때문에 보고 있어요. 아 맞아 나 네, 강소라 때문에. 그거를 보면은 박신양 씨가 연기를 진짜 잘해요. 네. 막 속 시원하게 막 다 질러주고 막 이러니까 그런 되게 사람이 인기가 마을 변호사인 건가요? 동네 변호사. 그럼 마을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야 뭐. 원래 검사였다가 네. 뭐 이렇게 비리 뭐 이런 거 비리를 고발해서 그것 때문에 뭐 검사에서 잘리고 뭐 지금은 약간 을들을 대변해주는 변호해주는 그런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 훌륭한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무튼 농담으로 있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봤는데 그게 8회였나? 거기서 이제 세월호 참사를 그 약간 이렇게 언급하는 듯한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이게 은연중에 막- 암시했죠. 이거 네, 주셨어요. 은연중에. 근데 이게 나중에 막 뉴스에도 엄청 올라오고 그랬어요. 조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린 몇 년 전 침묵하면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침묵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런 대사를 했어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멘트. 많이 들어본 멘트인데 그러니까 세월호가 가라앉은 게 침묵해서 가라앉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마치 아직도 누군가 이거 얘기하지 않는 뭔가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드라마에서도 이런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거의- 언론사 이거 방송사가 어디죠? 이거? SBS? 스브스? 네. KBS인가요? KBS인가요? PD님이 KBS라고. 그런가 봐요. 근데 요즘은 어느 뭐 선동 의도가 담긴 드라마나 책이나 만화책이나 세월호 얘기는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진실이 가라앉았다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거의 기본 명제죠. 깔고 가는 필수 명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TV 안 보지만 HBO는 보거든요. 케이블인데. HBO. 네, 케이블인데 네. HBO를 보는데 거의 뉴스룸 이런 거 보면 와 소름 돋고 왜요? 감동 깊고 음. 이슈를 다루는 클래스가 이 사람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HBO 뉴스룸은 정말 저널리즘에 입각해가지고 네, 기자로서 저래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딱 와요. 네. 근데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이게 그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고 더 이상 설명 생략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 9.26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분노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분노하는 댓글에다가 누가 뭐 5월에 함성, 뭐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그런 닉네임을 가진 분이 왜 사람 하나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난리냐고 그렇게 어떻게 그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역시 내로남불. 역시 안전사고 아니냐고 하는 말에 그런 대댓글로 세월호 참사야말로 안전사고인데 몇 년째 이러고 있냐고 하니까 그거랑 그거는 다르다고 그거와 그거는 다시 또 다르다. 빼기 나왔습니다. 빼. 그래서 이거는 안전사고고 세월호는 정부에 의한 침몰인데 왜 뭐가 똑같냐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게 되게 놀랍고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네, 정부는 잘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국정원도 막 매직키죠, 개입돼 매직키. 있고. 국정원은 파괴해야 될 네. 대상. 타도의 대상이죠. 네,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정부와 국정원이라는 매직키가 있죠. 모든 걸 설명해주는 국정원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세월호 3사를 통해서 얼마나 그 진보 좌파들의 새로운 위원회가 개설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돈을 벌고 예산을 있고 주고 TV에 나와서 창조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고 있고 토론을 하고 과연
침몰시킨 주체가 있다고 치자 누가 했겠냐는 음모론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월호는 유병원이 침몰시켰지만 사회는 그 사람들이 침몰시키는 것 같아요. 오, 말 멋있다. 어디서 봤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괜찮아요. 멋있다. 세월호는 유병원이 침몰시켰지만 우리 사회는 그 사람들이 침몰시키는 침몰시키고. 괜찮은데? 나중에 써먹을게요. 많이 써봅시다. 저작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Free for all.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게 구의역 사건 이런 걸 봤었을 때 문제는 생기기 마련인데 이게 어쨌든 드라마가 다시 돌아왔어. 아 드라마로 다시 돌아와요? 네. 네, 이것뿐만 아니고 되게 선동적인 대사들 많아요. 또 들려주세요. 또 뭐 있었냐면 그리고 이게 무조건 그 기업을 되게 악덕한 존재로 다 몰고 가요. 무조건. 그래서 정작 먹여 살려주는 기업인데. 기업은 나쁘고 또 음. 건물주는 항상 나쁜 존재고 그렇죠. 세입자는 되게 선량한 시민. 근데 이게 우리나라 레파토리 중에 하나죠 사실은. 네, 또뭐 막장 이런 아니면 드라마 이제 악덕 있었어요? 기업주. 이런 드라마가 있었나? 뭐 영화로 치면 이제 그 뭐였지? 베테랑이라던가 그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되게 유명한 영화 있었는데 그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저는 선거날 네. 4월 13일 선거날 아침에 SBS에서 했던 뭐 국회의원 납치 사건이라는 드라마가 철거민들의 애환을 다룬 드라마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 선거날 이런 방송을 해? 조드로에도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입자들이 단체로 뭐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맞아. 그러면은 건물주가 경찰에 잡혀가지 현실에서는 그쵸. 그렇죠. 근데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회장님이 결국 잡혀 들어갑니다. 결국 다 단계가 있고 맨 마지막에는 회장님이 오더를 내린 거예요. 영화였으면 이제 총 들고 찾아가는 거고 아니면 드라마였으면 이제 변호사랑 같이 찾아가는 그렇죠. 거고 이런 네, 차이네요. 그 선거날 했던 그 드라마는 철거민들이 철거를 당해가지고 그 싸우는 몸싸움 과정에서 다친 거예요. 누가 남자분이 네. 다리를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 그래서 일주일 내로 나가야 돼요. 네. 근데 이 얘기를 그 남자분의 동생이 남자분의 그 부인한테 해주면서 자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이런 일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씩 겪는 거 아니겠어?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들어업자라는 취지의 들어옵자 잘왔어. 레볼루션. 레볼루션. 그래서 나온 대사 또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이거였어요. 뭐 건물의 주인은 건물주지만 조드로가 하는 대사예요. 건물의 주인은 건물주지만 그 건물의 영혼과 뭐 정신을 불어넣는 거는 세입자들입니다. 이런 정말 선동적인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이거 또 근데 생각해 보면 건물주를 이렇게 많은 돈을 부동산 가격 올리고 이러신 분이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아니십니까? 가격 버블. 네, 가격 버블 마스터시죠. 세종시로 인해서 강남도 한번 올려주시고. 네, 방금 하신 말은 저도 전공이 이제 법학을 이제 전공을 했는데 네, 법학. 네, 이전공으로 법을 했는데 법학도로서 법학을 배운 사람이 건물에 영혼이 있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되게 놀랐었거든요. 봤어요? 짤방으로 이제. 네. 영혼과 생명. 그러니까 건물은 분명히 물건이고 법대생으로서 건물은 그냥 철골과 콘크리트에 만들어진 그 조합에 지나지 않는데 용적률 따져야 되는 그런 건물. 그럼요. 예. 거기에 뜬금없이 뭐 영혼을 불어넣고 거기에 그러니까. 막 사람이 뭔가를 하고 사실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솔직히 진짜 공대 다니면 저도 공대 다니는 사람으로서 네. 이렇게 이게 기계랑 영혼이 있어 얘들아. 여기에는 이거는 막 하는 사람 조종사가 영혼을 다스리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야죠. 이거는 미친 사람 취급당하죠. 근데 그냥 듣기에는 되게 선동이 될 만한 그런 법을 배운 사람이 법을 잘못해서 선동을 하는 건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에요. 네. 진짜. 근데 저는 일단 아까 HBO 얘기했던 이유가 뉴스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선동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딱 진짜 전문가 입장에서 시청자에게 설명해 주는 듯한 이해가 정말 잘 되고 근데 생각해야죠. 우리나라는 특히 막 JTBC, SBS 이런 데에서 사건마다 코멘트 하잖아요, 앵커가. 네. 그래서 그걸 또 막 개념 앵커라고 막 떠받들고 손석희 씨. 그냥 편향된 얘기를 할 뿐인데 뉴스룸은 한겨레처럼 7명이 왔는데 20명이 왔다고 날조하진 않습니다. 맞아요. 네. 뉴스룸은 기본적으로 저널리즘의 기본이 이제 사실관계의 전달이기 때문에 또 교사 검증. 그렇죠.
명백하게 아마 그들도 알 거예요. 선량한 시민들이 어떻게 뭐 피켓을 뽑아와가지고 네. 구호를 외치고. 저 뉴스룸에서는 그 이슈 그 회차의 진행이 교차 검증으로 계속 이루어진 상대들 만나고 여기서 진짜 무엇인가 한겨레 뉴스룸은 그 JTBS 뉴스룸은 교차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일방통행이죠. 일방통행이죠. 네, 골목 가듯이. JTBC 출연자잖아요. 아, 저도 출연자죠. JTBC 그 모자이크에서 한번 출연한 적 모자이크에서. 있는데 아, 이거 부모님이 보지 않으셨을까? 제가 사실 부모님 이런 거 하는 거 모르시거든요. 무슨 일로 출연했었죠? 그때 한창 시끄러웠던 이승만 아. 시위는 대상 수상자로서 대상 수상자. 모자이크. 범죄자처럼 나와가지고 아 진짜 범죄자처럼 네. 기쁜 수상의 자리였는데. 그니까요. 뭐 저는 미안해요. 뭘 미안해. 저는 제가 굉장히 뿌듯합니다. 약간 게다가 대상이었는데. 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시도 굉장히 균형 있게 썼다 생각하고 마치 무슨 화동처럼 네, 그렇게 무슨 만들어서 네, 무슨 내보냈더라고요. 봤죠, 명희 씨도? 네, 그거 보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재밌었어요. 전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아, 이렇게 이런 어쨌든 JTBC의 단면이죠. 긍정적이어서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네, 나경호 씨가 이제 가져오신. 저는 이제 남자로서 화나는 소식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여자는 왔는데 공감 못해요? 공감은 할 수 있는데 그 공감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프로농구 NBA 플레이오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네. 골든 스테이트랑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제 오늘을 끝으로 경기가 끝났는데 네. 시리즈가 그러니까 저번 경기가 6차전 경기가 저번 경기였고 총 몇 그 차전을 전에는 하는 거죠? 이제 총 7차전이고 7차전. 그 중에 이제 5번째 경기랑 6번째 경기에서 이제 골든 스테이트에 드레이먼드 그린이라는 포워드 선수가 있어요. 근데 오클라호마 이제 스티븐 아담스라고 얼굴은 정말 얼굴 보면 믿을 수 없지만 걸스데이 유라랑 동갑이신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 경합을 하다가 그린이 발을 이렇게 오른발을 쫙 들어 올려서 예 이제 뭔지 알겠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급소를? 급소를 아주 정확하게 명중을 이제 뻥 찬 거예요. 또 이제 어떡해. 5차전은 그냥 전립선 쪽만 차서 이제 그렇진 않은데 전문 용어네. 6차전 때는 이제 그저께는 이제 정말 제대로 차서 그게 이제 미국 언론에도 쫙 방송이 그렇게 되고 일부러 그렇게 차는 거예요? 그게 남자도 그렇고 선수들은 특히 더 잘 아는데 이게 고의로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구분이 돼요. 근데 알죠. 그거는 네. 좀 그러니까 해설자들도 이제 저거는 하고 미국 현지 해설자들은 저건 100% 고의다. 자기들이 선수였으니까 고의로 이제 리바운드 경합이 안 되니까 여기를 찬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정도 파울이면 그거 말고 다른 경기에서 다른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전립선을 찬 그분이 출전 정지를 당했어요. 근데 좀 골든 스테이트가 되게 인기 팀이어서 출전 정지도 없고 그냥 별다른 징계 없이 계속 경기에 나온 거예요. 경기 나온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면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살면서 한 번씩은 다 맞아보고 살거든요 남자들은. 이게 또 네. 스포츠에 불문율이 있죠. 남자들만 아는 불문율이 있죠. 절대 축구나 농구에서 파울을 하더라도 고의로 낭심은 건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급소니까. 급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면을 보시면 알 텐데 아마 지금 장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럼 그분은 생명이나 그러니까 남자의 생명이 이제 주니어의 생명이 주니어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대단한 게 경기를 잘 뛰더라고요. 그래도 맞고. 네. 상투원이다. 직업 정신이 뛰어나십니다. 네. 그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한국은 맞으면 뒤를 쳐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허리 여기 엉덩이 쪽을 원래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쳐주는 거야? 아프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토닥여주는 거? 네. 토닥이잖아요. 정말 세게 쳐요. 여기 고통을 더 느껴서 네, 그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있는 거지. 열심히 세게 안 치면 아프니까 세게 쳐주는데 미국은 그런 문화도 없고 혼자서 이겨내야 돼요. 셀프 데미지 각자 컨트롤링. 네, 그래서 이겨내고 뛰는데 그걸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감동적이고. 차라리 아까 그 시위에 와서 부딪혀서 쓰러진 그분처럼 기절을 하면 우리 모두 공감하고 더 화를 낼 수 있는데 그걸 또 뛰겠다고 막 열심히 뛰니까 또 6차전이라고. 플레이오프니까 지면 안 돼서 근데 오늘 졌어요. 그렇구나. 정말 이거는 남자로서 정말 화가 나고 또 생각해도 스포츠계에 요즘 시끄러운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전북도 심판 매수를 했다죠. 그쵸. 어디야 어디? 전북이 최상위권 구단이 이제 심판 매수를 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문제는
한 3년 전에 2년 전에 심판 매수를 했던 게 드러나서 지금 감독이 경질된 거예요. 전혀 무관한 사람이? 왜냐면 지금 전북 현대 감독님은 네. 최강희 네, 그렇죠. 감독인데 그 당시에는 그분이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 있어가지고 월드컵 때 브라질 때였나 아무튼 그럴 때였는데 근데 어. 그러면 그 당사자는 뭐 법적인 처벌 같은 거 안 받나? 원래 법이라는 건 안 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 걸렸으면 그냥 땡인 거예요? 사후 처벌이 불가능하죠. 감독이 바뀐 상황에서 이제 바뀐 상황이라서? 그 어떻게 할 수도 기술적으로 없고. 감독을 경질하고 근데 이제 전북 현대가 매수했으면 당연히 페널티를 먹어야죠. 강등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K리그 팬들이 이렇게 K리그는 죽은 것 같습니다. 1인 시위도 하고 근데 그런 말 위험해요. K리그 죽은 것 같다는 말. 음. K리그 훌리건들 얼마나 무서운데. 제 수원 FC 팬인데 아. 이런 사건을 보면은 근데 뭐 체육계에 워낙 이런 사건들이 많죠. 많이 일어나니까. 낭심찬과도 다른 이야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와. 이거는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일이고 그런 이제 팀에서 문제는 리그 전체적으로 화가 날 만한 일이고 둘 다 끔찍합니다. 네. 저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그런 뉴스. 저도 몇 번 맞아봤기 때문에 저도 맞아봤길래 알거든요. 알거든요. 예. 다행히 저는 이제 아담스처럼 발로 맞지는 않았는데 이제 농구인데 발로 맞을 일 있나요? 이게 그러게. 진짜 보이죠. 점프하면서? 근데 그게 그 선수가 한두 번 한 건 아니에요. 아. 사실 여러 번 해서 전력이 그 있어요? 상습법인데 근데 그때마다 처벌을 안 하고 넘어갔다가 이제 중요한 플레이오프에서. 경기에서 또 하니까 그때서 이제 미국인들이 정말 화가 났던 거죠. 전미가 화났다. 와. 농구 선수들이 제일 화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력은 있는 분이죠. 예, 실력은 있어요. 플레이오프. 올스타에도 뽑혔고 이제 그런 분 나보다 동생이니까 그런 친구가 또 유- 그렇게 했다는 점에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유라와 동갑인 친구가 유라가 몇 살인데요? 유라가 23인가 그런데 이제 어리네. 그러니까 맞은 사람이 23살이죠. 예. 끔찍하다. 축구공으로 맞을 때도 진짜 죽을 뻔했는데 진짜. 축구공을 맞. 네, 이렇게 네. 여자는 공감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해 얘기를 하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